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와대 인사들과 그 직간접 관계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연루된 두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이죠.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어느 저축은행 관계자가 그로부터 6일 후인 2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은 조국 전 민정수석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를 지낸 코링크 PE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텔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지인과 함께 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친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잖이 괴이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였습니다. 이후 그 30일에는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고 말죠. 그의 그 시신이 발견된 것은 하루가 지난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이끌던 소위 그 창성동 행동별동대로 알려진 그런 곳에서 근무하다가 이 검찰로 복귀한 경우이죠. 숨진 검찰 수사관 이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요, 그는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이 위험하다는 그런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즉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행동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또는 위법성 때문에 그로 인해 자칫 자신이 크게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검찰 수사관으로 20여 년 근무를 했으니 그 방면에서는 아주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겠죠. 그는 특히 그 청와대 파견 근무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첩보 및 그 수사 능력이 출중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함께 청와대 근무를 했던 다른 동료는 검찰로 그 온대복귀하면서 승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숨진 수사관은 승진을 못하고 검찰로 온대복귀가 됐습니다. 아마 그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가 크게 확산되자 백원우 민정비서관 뜻에 잘 따라주지 않았을 그런 개연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래서 검찰로 온대복귀하면서 승진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그 확실한 사람이 있죠.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다가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며 사직한 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죠. 가족 생계가 달린 직장까지 포기하며 사직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초법적인 그런 뭐 명령을 따르다가는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지 않았겠어요? 특히나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가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청와대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뭐 나중에 이거 무조건 명령을 따르다가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느니 뭐 참 억울하지만 차라리 옷을 벗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요. 우선 그 조국 민정수석 당시 그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났죠.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 전에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핵폭탄은 유재수 전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비리 혐의 검찰 무마 의혹이겠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일 텐데요. 현재 그 울산 지역 단체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의 그 송철호 시장이죠. 그런데 지난 그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과 함께 울산시 관련 정책 공약 등을 논의했다고 하죠. 또 다른 내용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전에 그 울산시 부시장을 지낸 송모 씨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그 경쟁 후보와 관련된 첩보를 경찰에 제공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경찰에 제공을 했다기보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경찰에 제공을 한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보도가 됐죠. 결국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되죠. 울산시장 선거 무렵에 이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수사라는 그런 의혹이 들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여하튼 그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자 백운우 비서관의 그 행동 별동대 소속, 그러니까 이제 숨진 그 수사관 등이 2018년 초순 무렵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제 청와대는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둘러대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 이런 발표도 합니다. 아울러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뭐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그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그 잘못을 자인하는 셈이지 않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래고기 불법 포획은 불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부하고 그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의 불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백운우 비서관 팀에서 내려갔다? 이게 도무지 잘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혹여 그 해당 지역 공무원들과의 그 유착 의혹,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다고 뭐 가정을 할지라도, 그러면은 공직자 비리 의혹을 담당하는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에서 그 내려가야 이치에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청와대 발표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겠습니까?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그 대응책 마련, 혹은 또 다른 수사 개입이었을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든 뭐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수사관은 대학 다니는 딸이 있고요. 또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그 부인이 계시고, 이런 그 가족을 둔 가장입니다. 그런 수사관이 아무 이유 없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동창과 만나서 아주 즐겁게 그 저녁 술자리도 갖고, 또 그때만 해도 별 그 어떤 그런 그 뭐 신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6일 이후에서 30일까지 숨지기까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압박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그 이제 검찰에서 포렌식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대형 폭탄이 되고 있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문제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에 대한 그 비첩보가 청와대 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가 되죠. 이게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그 민정수석의 승인하에 감찰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잘 추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특감 반원들은 물론이고 이인걸 특감 반장,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도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워낙 그 사안이 중대한 문제인데 감찰 중단 지시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이인걸 특감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죠. 거기서 박형철 비서관 지시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박형철 비서관도 또 검찰 조사를 받죠.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을 그 증언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청와대가 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그 흥미롭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은 조국 수석이 감찰을 지시했다가 왜 돌연 중단했느냐는 점입니다. 조국 수석과 그 문제가 됐던 당시 그 유재수 금융국장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국 수석 윗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그런 추론이 가능해지죠. 혹은 뭐 그 유재수 씨가 워낙 그 사교성이 좋고 또 마당발이고 하다 보니까 그를 둘러싼 어떤 그 측면 지원 세력이 자꾸 그 조국 수석을 압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재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 좀 뭐 미루어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든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이 중단이 됩니다. 이후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와 관련된 의혹을 금융위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관장하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왜 그 사람이 통보를 했을까요? 아마도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했을 개연성이 크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 때문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그 유재수 씨가 병가를 내고 있다가 이제 사직하게 되죠.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국회 그 수석 입법조사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게 아마 그 1급일 텐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구 관계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의 그 오거돈 부산시장이 있는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죠. 그러니까 비리 의혹으로 감찰을 받다가 중단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에 이게 평범한 공직자 혹은 대통령과 적당히 친한 공직자였다면 이런 엄청난 특혜, 이런 엄청난 봐주기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하튼 그 권력자들 권력 노름 탓에 애꿎은 실무자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입니다. 조국 씨와 관련해서는 어느 저축은행 참고인이 목숨을 끊었고, 백운우 씨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말만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탓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조국 씨, 백운우 씨, 박형철 씨, 이들 세 사람이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를테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일 이들이 그야말로 그냥 털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 그 숨진 수사관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지금 됐죠. 이 검찰 칼날이 청와대까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가슴팍을 향해서 지금 텅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유재수 씨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도 숨진 수사관 동료들의 증언이 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입니다. 사망한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백운우 팀에서 검찰로 복귀하면서 서울 그 서부지검으로 이제 근무하게 되죠. 이후 이제 정기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올 9월부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숨진 수사관 입장에 아주 난처하게 된 거죠. 또 거기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이제 검찰이 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죠. 아마도 그로 인한 그 심리적 부담이 크게 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작년 초에 그 울산에 내려간 그러니까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했던 사람이 이제 그 숨진 수사관이라는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이래저래 얼마나 그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습니까? 또 청와대하고 검찰의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뭐 청와대나 검찰, 원래 이제 뭐 본관은 검찰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깊었겠죠. 결국 그 권력자들 권력 노름하면서 이런 그 검찰 수사에서 그 베테랑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과정의 공정이고 결과의 정의, 그런 게 맞는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우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권력자들 등살에 떠밀려 그 우주가 속줄없이 은하계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주가 빛을 감추게 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